세금은 줄이세. 간이가세자 두 번째 시간이죠. 부가가치세 절세되는 방법에 대해서 2021년도 개정세법을 적용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 알기 전에, 간이가세자는요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간이가세자는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4,800만원 이하는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간이가세자로서 면제가 되고요. 8,0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굉장히 적게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적게 내는지를 일반 가세자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나중에 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면 여러분들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서 양식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신고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요? 나중에 조금씩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 개념에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개념은 매출세액에서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빼면 여기에 대한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매출세액을 적는 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에 적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은 빨간색 표시된 데에다 적어서 노랗게 납부세액만큼을 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간이가세자들은 매출 집계를 내서 직접 신고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의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의 매출세액은요,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10%를 내는데, 이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는 거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 5,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요, 예전에는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은 5%, 우리 온라인 쇼핑몰 제일 많이 하는 소매업은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졌는데, 요거는 업종별 부가율이에요. 근데 요게 20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의 매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소매업이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매업을 가지고 한번 얼마나 간이가세자가 세금을 내는지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부가율, 소매업은 15%,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공급 대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하고 다른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음식을 먹죠. 밥을 8,000원짜리를 먹었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공급 가액 7,272원하고 부가가치세에 723원이 더해져서 밥값 8,000원을 우리가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밥값 8,000원이라고 하는 거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이거를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하고는 다르죠. 밥값 8,000원, 전체적인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출이 한 110만 원을 일으켰다 라고 하면 110만 원에 대한 소매업 부가율을 15% 곱해서 거기에 10%를 또 곱하면 16,500원만큼만 세금을 내는 게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입니다. 굉장히 적게 내죠. 4,800만원 이하는 아예 안 내고 8,000만원 이하는 요 정도의 세금밖에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일반 가세자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가세자는 공급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요. 100만원을 공급했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를 비교를 하면 월등하게 간이가세자가 세금이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적는 거예요. 매출세액 얼마? 110만원 총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율 곱해서 세금은 16,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입세액은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수치한 금액에 대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하반기부터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간이가세자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10%
10%를 더 주고 부가가치세를 끊지 않아도 되는 게 간이가세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10% 더 안 주고 안 끊는 게 더 유리한데 라고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간이가세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수치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부가율, 아까 보여드렸던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액, 아까 매출도 공급 대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매입도 공급 대가에 대해서 0.5%만 하자.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간이가세자가 매입액이 50만 원을 매입을 해서 부가가치세에 50만 원에 5만 원에 대한 0.5%라고 하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2,500원을 받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는요, 50만 원을 매입을 하면서 5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5만 원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습니다. 근데 간이가세자는 2,500원을 공제를 받는데 2,500원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5만 원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가세자는 5만 원 받으면 다 거기서 세금에서 깎이니까 더 받는데 간이가세자는 5만 원을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되는 게 2,500원 밖에 안 되니까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받겠죠.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 안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자, 매입세 계산을 해보면요.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안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납부세액은 그냥 16,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을 5만 원을 더 주고 받으면 16,500원에서 매입세액 2,500원 되죠. 그러면 세금이 얼마로 돼요? 14,000원. 세금 2,500원 줄이자고 5만 원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을 거냐? 안 끊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차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받을 유인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상대방이 매입 자료를 안 끊어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안 끊어도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대문에 액세서리나 동대문에 온라인 쇼핑몰 많이 하시는 의류 도매상이나 성수동에 가죽, 피혁 취급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들을 많이 상대할 때에는요. 세금계산서 안 끊으니까 매출이 오히려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는, 그래서 과세체계가 그쪽 상권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가세자의 이런 매출 금액 확대를 두고 차라리 간이가세자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은 간이가세자가 8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부작용은 안고 가야 됩니다.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 부가가치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납부세액은 일반가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그리고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를 매출세액으로 내고 거기에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제금액은 일반가세자는 면제 구간이 없는데 간이가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돼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일반가세자는 제한 없이 다 인정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2021년 7월 2일 이후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일반가세자로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초창기 비용이 많이 필요한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 일반가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도 카드 매출에 대한 1.3% 2022년 1월 1일부터는 1%로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는 2.3%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유리하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간이가세자는 특히 세금계산서도 앞으로는 발행을 해야 되고 소득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